옷 바뀐 게 없죠? 아까 삼각함수 하고 이번에는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딱 세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각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랑 세 번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면 딱 이제 진도가 얼추, 개념 진도는 딱 얼추 끝날 겁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기함수에 대한 설명인데 아무래도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주기함수를 띄고 있습니다. 주기함수.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주기함수를 알려드리는 건데 주기함수가 뭐냐면 주기가 p인 어떤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요만큼이 예를 들어 0에서부터 p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잡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관계식 있어.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럼 사실 이거는 계속 확장된다는 거거든. 얘가 만족하면 당연히 얘도 만족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나요? 얘가 만족하니까 여기 x에다가 x 더하기 p를 대입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요. 그럼 이거의 뜻을 해석해보면 잘 봐. 내가 0을 집어넣으면 p가 된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내가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p가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p만큼의 거리에 있을 테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p를 대입하면 2p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 있던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2p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함수, 주기가 p인 이러한 함수는 주기가 p니까 이만큼의 간격이 p만큼 차이가 나서 얘가 반복되고 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기함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식은 요런 식이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 간혹가다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어려운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주기함수는 어쨌든 p의 배수만큼을 그걸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야. 그럼 얘가 4겠지. 6이겠지. 2의 배수들이 뭔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느낌인 거죠. 만약에 여기가 3이야. 그럼 3이고 6, 9니까 이건 3의 배수들이 뭔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사인과 탄젠트랑 코사인이 모두 주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사인 x에 대한 함수를 먼저 그릴 겁니다. 자, 여기 x에는 이제 호도법으로 표기한 어떤 각도들, 일반 각도들이 막 들어가겠죠. 그럼 그 각도에 따른 삼각비의 값을 y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얘를 삼각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거야.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하나를 좀 그어올 거예요.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반지름 길이가 1이에요. 자, 그러면 뭐 y축도 이렇게 설정해 볼까요?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새롭게 y축이라고 하고 여기다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의 좌표를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잡을 거냐면 이렇게 좀 잡을게요. x, y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 제가 동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어쨌든 동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동경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x, y가 아니라 뭐 a, b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이 각도에 따른 거니까 여기가 x니까 이거랑 이거랑 동일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요 길이가 얼마죠? 1이죠. 요 길이가 얼마죠? a죠. 요 길이가 얼마죠? b죠. 따라서 너의 값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분의 a가 코사인 x니까 너를 코사인 x로 바꿀 수 있고 너를 사인의 x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이 점이 그러니까 이 점을 하나 잡아서 이 점을 뭐 연결시킨 동경이 당연히 점이 이쪽 방향으로 향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삥삥삥삥 도는 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원이 이렇게 돌다가 탁 하고 딱 맞았어. 그럼 그때의 무슨 각이 있어? 동경과 이루는 이때의 각이 있겠죠. 그 각이 어떤 x값인데 그때의 그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의미하는 게 결국 sin x다 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이거는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가 0도잖아요. 그러니까 0도는 x에다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0,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때의 y값이 sin x라는 걸 기억하시면 0,0을 지난다는 거야. 여기서 0,0이라는 거는 0은
이루는 각도가 0이라는 거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0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 0이라는 것은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0이니까 0이 된 거니까 아 얘가 이 지점에서 0,0을 지나는구나.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쭉 가다가 보면 여기 어떤 지점이 있겠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얘를 뭐 알파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그때의 값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만큼 갔으니까 알파가 뭐 한 여기쯤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같은 y상. 왜냐면 y 좌표가 사인이니까. 그래서 같은 y점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탁 찍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생긴 그 모든 점들은 다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조금 제가 그림을 더 크게 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를 살짝만 보내는 형식으로 갈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점점 가서 결국 여기에 도달하면 아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90도가 될 때겠죠. 그럼 90도가 될 때 우리가 그거를 2분의 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때 y좌표는 어디? 여기가 0,1이니까 아 1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끄면 이렇게 끄면 여기가 1인 지점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 가니까 y좌표들이 이렇게 다 바뀔 거 아니야. 가다가 탁 하고 여기서 탁 멈추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의 이 좌표는 이제 얼마가 된다? 90도니까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러다가 점이 어떻게 돼요? 얘가 내려오잖아. 내려오니까 이제 그만큼 또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다 보면 딱 여기에 걸치겠죠. 여기가 뭡니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180도인 파이가 될 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파이라는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좀 더 그려볼게요. 이해되십니까? 예. 즉 얘는 이 sin x가 의미하는 거는 원 위의 점에 무슨 좌표를 의미한다. 예, y 좌표를 의미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y 좌표가 된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때 점의 y좌표가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그때 이 점들의 모든 y좌표가 여기서 또 결정돼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딱 언제일 때? 요때.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 탁 하고 걸리겠죠. 그때가 언제다? 동경과 이루는 각이 언제일 때? 요게 시초선이고 동경이 요거니까 이루는 각도가 90도 3배, 270도. 즉 2분의 3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와버리면 결국 360도를 다 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2파이가 되겠고 얘는 다시 이제 올라와서 여기가 2파이가 된다. 이해됩니까? 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 각도에 따라서 이 점이 움직이면서 y좌표가 하는데 어차피 원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디랑 어디 사이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파동처럼 이루는 그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는 안 봐도 비디오죠. 왜? 다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니까 이만큼이 그대로 복제가 돼서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부분이요 복제돼서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 요 부분이요 복제가 돼서요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 부분이요 복제가 돼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주기함수라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2파이니까 따라서 얘는 주기가 얼마다? 2파이다라는 성질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가다가 보면 여기 어딘가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라고 가정을 해볼까? 그러면 이 3분의 파이니까 쉽게 말해서 사인의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가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거라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럼 120도가 갑자기 궁금해. 그러면 3분의 2파이죠. 120도면 3분의 2파이죠. 맞나요? 네, 맞죠? 3분의 2파이죠. 그럼 3분의 2파이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자, 이만큼의 간격, 여기만큼의 간격이 얼마? 3분의 파이만큼 나죠.
그러면 요 파이에서 어차피 이 원 위를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 거랑 이렇게 돈 거, 이렇게 돈 거, 이렇게 돈 게 다 합동인 구조를 띠고 있을 거라고. 왜? 요만큼의 부분이 원의 4분원에 해당되는 거고, 요만큼이 나머지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요만큼이 요 부분 의미, 요만큼이 요 부분 의미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뭐가 궁금하냐면 사인의 3분의 2파이가 궁금해. 그럼 이 값을 찾아낼 때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사인의 3분의 2파이니까 이거 막 원 그려가지고, 그치? 원 그려가지고 90도, 120도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120도.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30도네. 아, 30도니까 이건 특수각이네.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그럼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루트 3이네. 점좌표 구했으니까 반지름 길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인 값 구하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해야 될 거를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프를 그리면. 왜? 이만큼의 간격이 3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그게 얼마다?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니?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이만큼의 간격만큼을 동일하게 이만큼 보내버리면 그때 탁 하고 맞는 이 점이 결국 3분의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요만큼의 면적과, 그러니까 요만큼의 모양과 요만큼의 모양은 어차피 여기의 간격이 3분의 파이고 여기도 3분의 파이기 때문에 동일한 합동이라고. 그러면 요 높이랑 같을 수밖에 없고 그 값은 결국 뭘로 같다? 2분의 루트 3으로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일반각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주기가 탄생하는 거는 원이 뺑글뺑글 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원이 한 바퀴 돌리는데 360도가 필요하니까 주기가 360도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한 그래프가 어쨌든 합동인 형태를 띠고 있고 원의 대칭성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내가 3분의 2파이 같은 이런 일반각들을 계산할 때 3분의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일반각들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의 3분의 4파이가 너무 궁금해. 이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할 생각을 하셔라. 그럼 파이가 어디냐면 파이가 여기거든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니까 똑같은 간격만큼 이동하는 거야. 여기만큼 갔던 거를 여기다 그대로 똑같이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3분의 4파이가 된다고.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어차피 이 모양이나 합동일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색칠한 이 부분 두 개가 합동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요 부분의 위치는 어디가 될 거냐면 요 부분에 정확하게 대칭 구조를 띠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y좌표가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니까 너의 y좌표는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을 보시면 이건 볼 필요 없죠. 정의역은 뭡니까? 실수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이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건데, 이 원점 대칭이 뭐냐면 잘 봐. 얘가 지금 그래프가 딱 원점 기준에서 오른쪽에만 그려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에도 그려질 수 있다는 거야.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거지. 왼쪽을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얘가 이렇게 양의 방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쪽은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 음의 방향으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y 값들이 다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구조를 띠고 있어.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요거랑 요게 굉장히 대칭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원점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 알겠죠?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점 대칭을 기함수라고 하거든요. 기함수의 특성상 뭘 만족하냐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얘를 만족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fx를 sin x로 바꿔주면 결국 이런 식이 만족하는 거지. x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sin의 x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뭘 쓸 수 있냐면 여기 음의 각도더라도 마이너스를 바깥쪽으로 보내서 양의 각도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양의 각도 바꾸면 요거 계산했던 것처럼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그 방법적인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겠니? 라는 거고, 네 번째는 주기함수는 당연한 소리.
그래서 주기함수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주기가 몇 파이? 2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인에다가 제가 x랑 뭐랑 같냐면 사인에다가 x에다가 2파이를 더한 거랑 동일하고 사인에다가 x에다가 4파이를 더한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 사인의 4분의 11파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사인의 2파이가 4분의 8파이니까 2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요거는 얘가 2파이만큼이니까 한 바퀴를 돌린 거죠. 그래서 그냥 4분의 3파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인의 4분의 3파이만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거는 뭐 이용해서 특수각 활용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저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얘는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얘가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거. 우리는 얘만 알면 돼요. 이런 특수각들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사인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되죠. 여기가 파이고. 그럼 4분의 파이가 어디 있냐면 4분의 파이 위치는 여기 4분의 파이. 그럼 요만큼 요 면적을 보세요. 그러니까 요 면적만큼을 여기서 빼주면 돼요. 그냥 요 면적이 되겠지. 그럼 뭐가 같니? y좌표 같이 사인 4분의 파이 얼마니? 2분의 루트 2잖아. 그럼 사인의 4분의 3파이도 2분의 루트 2.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와. 어렵지 않지? 자, 하여튼 뭐 그 내용이 이제 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인부터 벌써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 사인을 이해하시면 그다음 코사인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코사인도 제가 가볍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동시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코사인 x. 이것도 똑같이 원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이 정도만 표현을 해볼까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좀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기울기 그 반지름이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점 P의 좌표가 코사인 x, 사인 x가 될 거고, 자, 그럼 이제는 코사인 x니까 x 좌표를 보셔야 돼요. 원의 방향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럼 그때의 코사인 값을 보자고요. 코사인 값은 무슨 좌표? x 좌표. 그럼 처음에 시초선과 동경이 이룬 각도가 0도일 때, 즉 그때는 얘가 점의 좌표가 1,0이거든요. 그래서 사인은 그 y좌표였기 때문에 0이 채택이 됐던 거고,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니까 1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시작이 1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0,1에서부터. 알겠죠? 그럼 얘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향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가 얼마냐면 x는 0일 때고, 자, 이거 이렇게 판단할게요. x는 1일 때, 그리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인 지역이죠. 그럼 이 점이 그 시초선과 이룬 각도가 점점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x의 값은 1에서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죠? 0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딱 언제일 때? 여기일 때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90도일 때. 즉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계속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x 좌표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몇 도냐면 180도인 파이가 될 때겠죠. 그래서 파이가 될 때까지 얘는 쭉 내려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겠죠. 이 마이너스 1. 뭐 요 그래프랑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얘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올라가니까 다시 0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돌리면 그 다음에 또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띄고 있으니까 주기가 몇 파이다? 2파이다라는 사실도 여전히 똑같겠죠. 하여튼 그런 그래프의 성질을 띄고 있고, 그러면 마치 뭐랑 좀 비슷하냐면 사인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인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모방해서 그려보면 사인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가 2파이가 아니죠. 미친 소리 하고 있죠. 2파이는 여기가 2파이. 그거에 맞게끔 2파이도 좀 다시 그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요게 이제 사인의 그래프고 요게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곡선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게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봐봐요. 얘가 음의 값으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즉 각도가 음수가 되려고 하면 반대로 가면 되거든요. 반대로 가면 1에서 0으로 가니까
1에서부터 출발해서 0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성질을 띠고 있다? 이 y축에 대해서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사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아까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사인을 이만큼 얼마만큼 움직이면 되냐면 이 봐봐요. 사인을 여기 있는 이 놈들을 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이동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얘네들을 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동시키면 누구랑 같냐면 코사인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만큼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왜냐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얘는 누구랑 일치해진다? 코사인 x랑 일치해진다. 이렇게 이제 또 서로 관계식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관계식을 또 나중에 많이 쓴다. 어떤 거?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코사인의 x가 된다. 이거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관계식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 정의역 볼까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도 어차피 x좌표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다음 세 번째 우함수. 우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우함수는 이걸 만족합니다. 아까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면 우함수는 그냥 그대로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주면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의 x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은 주기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x 더하기 2파이가 나오더라도 코사인 x랑 똑같다라고 쓰시면 돼요. 사인과 동일한 그런 특징을 띠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y는 탄젠트도 볼까요? 탄젠트가 이제 핵심인 내용이니까 뭐 탄젠트가 핵심까지야. 얘가 이제 제일 독특하게 생겼죠. 아까 사인 코사인은 그래도 좀 비슷한 그게 있는데 탄젠트는 아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여전히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채택을 할 거고요. 점근선이 생기는 이유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y좌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길이가 1이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경을 이렇게 잡으면 요 점의 좌표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확장을 시켜서 여기 1과 이렇게 이은 요 부분. 자, 그림 잘 그렸나요? 뭐 하여튼 조금 못생기게 그려서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 요 부분. 아우씨, 뭐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이렇게. x는 얼마? 1. 요 부분. 오케이? 요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 점 P가 여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요 길이는 계속 1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x라고 친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탄젠트 x가 돼요. 그게 탄젠트의 정의잖아요.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다. 근데 1분의 탄젠트가 돼버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점이 찍히는 거예요. 요 높이가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높이가 0이었을 테니까 처음에는 0이 찍혔다가 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갈수록 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그럼 이만큼의 높이가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계속 높아지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다가 90도가 되는 순간 얘랑 얘가 평행해져요. 그러면 만나는 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가 90도까지는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2분의 파이에 도달한 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뭐가 생긴다? 점근선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반대편 각도로 가도 똑같은 방향으로 갈 테니까 그거 어차피 동일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그래서 이거에 동일하게끔 대칭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이렇게 그려졌다 치면 이번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올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기형을 보시면 얘가 이제 다시 180도 될 때까지 180도가 이제 파이니까 얘가 이렇게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를 띌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원점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알다시피 얘가 원점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파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이만큼의 간격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의 주기는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된다. 다른 거랑 다르죠. 다른 거는 2파이가 되는데 탄젠트만 유일하게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정의역은 당연히 누굴 포함하면 안 되죠? 얘네들을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럼 얘도 주기가 이번에 파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에서 파이 더한 2분의 3파이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럼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점근선만 제외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x는 뭐가 아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2분의 파이가 기준이야. 여기 기준에서 파이만큼, 주기만큼 이동하면 되잖아. 파이만큼. 아니면 2파이만큼. 아니면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런 식으로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n파이. 만약에 주기가 2파이였다면 2n파이였겠죠. 얘는 주기가 파이니까 n파이만큼 n은 정수. 그래서 x가 요거인 실수 전체. 얘네들만 제외시켜라. 얘네들만 제외시킨 나머지 애들은 다 해당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치역은 당연히 얘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가 돼버린다. 그런 성질을 띠고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기함수는 뭐 당연한 소리. 기함수의 성질에 따라 탄젠트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보낸 마이너스 탄젠트 x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기가 파이라는 건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탄젠트에다가 x 더하기 파이를 하시면 그게 탄젠트랑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아까 정의역에 설정했던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요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외우기 좀 힘들 수 있는데 2분의 파이에서 주기만큼 움직인다.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2파이만큼 움직이거나 2파이만큼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n파이. 이해되시죠? 하여튼 그게 이제 탄젠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볼 거는 이 삼각함수를 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뭐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평이동 내용이랑 대칭이동 거의 암기하듯이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다섯 번째 설명하기 전에 진폭이랑 그 다음에 진동수 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6번까지 있는데 얼마 남진 않았어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문제라서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데 하여튼 5번으로 가봅시다. 잠깐 저는 좀 쉴게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대한 약간 좀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 우리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평이동, 대칭이동을 했었죠. 삼각함수는 기울기가 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를 가지고 이제 평이동, 대칭이동을 하기 전에 약간 좀 근본적인 그래프를 좀 하나 그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y는 a sin bx. 이제 얘를 평이동, 대칭이동 시키면 완전체의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y는 a 코사인의 bx. 근데 얘네들이 각각 담당하는 게 각각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앞에 a의 의미는 기울기를 뜻합니다. 기울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b라는 녀석은 주기에 영향을 미칠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좀 들어보면 y는 2sin x랑 y는 sin의 2x 요거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알겠죠? y는 sin x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2sin x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이제 뭐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이제 2겠죠.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나면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2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sin 2x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 원래 sin x에다가 x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1이 되겠죠. 1. 그죠? 근데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여기다 파이를 넣을 거를 여기다가 2분의 파이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반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할 걸 여기는 4분의 파이만. 근데 마치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절반 주기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절반 주기로 생겨서 여기가 파이잖아요. 원래 주기가 2파이거든요. 근데 얘는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2파이가 되니까 마치 여기다 2파이 집어넣은 거 동일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의 경우는 똑같이 생겼지만 이제 이 절반 주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파이의 한 주기가 다 끝이 나는 거야. 얘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한 번 갈 거를 얘는 두 번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갈 거를 얘는 두 번. 그러면 만약에 사인의 3x는 어떻게 되겠어? 사인 x가 한 번 갈 거를 얘는 세 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2파이를 몇 등분해서 3등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2파이를 여기가 2파이라고 하자. 그럼 3등분 시켜주면 3등분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결국 의미하는 거는 얘는 뭔가 이게 홀쭉해지고 납작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치역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동일하게. A 코사인 BX도 마찬가지. 코사인의 그래프가 사인과 비슷하니까 얘도 비슷하게 성질을 띌 텐데 탄젠트는 A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탄젠트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완만하게 해주더라도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겠죠. 그래서 A가 의미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최대값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 얘는 치역에 의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역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는 거의 의미가 없다. 개형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는 당연히 개형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주기인데 주기 플러스 더 중요한 건 점근선의 위치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뭘로 바뀔 거냐면 이렇게 좀 바뀔 겁니다. 아까 탄젠트 x의 그 점근선의 방정식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거든요. 즉 내가 여기 x 자리에 얘가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존재 안 하니까 여기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내가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올까를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 뭐가 bx라는 값이 얼마?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버릴 때의 그때의 x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b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약분이 되면서 얘만 남으니까 이게 점근선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절대 외우실 필요가 없게 얘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되면 돼. 탄젠트 x는 x가 얘가 되면 되고 탄젠트 bx는 bx가 얘가 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점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완전체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어떤 완전체의 그래프? y는 a 사인에 bx 더하기 c 플러스 d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a 코사인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게 완전체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걸 좀 생각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 A는 진폭.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데 걔를 잡고 이렇게 늘리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치역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는 Y축 평행이동이니까 얘를 늘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치역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C가 제일 의미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X축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아무래도 사인 함수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걔를 잡고 왼쪽 오른쪽 돌린다고 해도 정역의 영역은 바뀌지가 않는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얘랑 동일한 그런 기조를 띠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얘가 어차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를 A배를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늘려내도 어쨌든 치역의 범위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얘를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도 치역의 범위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겠죠. 왜? 여기는 X축 방향으로 뭔가 이동, 진동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점근선의 위치도 바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점근선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친구의 최대값을 보시면 최대값. 자,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로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으니까 기존에 있는 sin x에서 x축 대칭을 한 거야. 그럼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야? 요걸로 바뀐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이 찍혀 있더라도 최대값은 여전히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바뀜이 없지. 그래서 앞으로 최대값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이 a의 값이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지만 그냥 양으로 처리가 돼서 절대값 a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d만큼 하면 그게 최대값. 최소값은 뭐가 될 거냐면 절대값 a를 씌운 다음에 d까지는 동일하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배를 해주는 거야. 왜냐면 아까 이제 뭐 마이너스 사인 x도 절대값 씌우면 1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배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얘도 동일하겠죠? 아무래도 동일한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없음. 왜냐면 최대 최소는 당연히 탄젠트는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주기를 볼 겁니다. 주기는 여기가 이제 b잖아요. b가 주기를 담당하는데 그래서 주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래서 아까 이제 사인의 2x 같은 경우에 얘가 사인의 x가 한 번 갈 때 얘는 두 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제가 공식을 쓰면 2분의 2파이니까 얘 주기는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 그러니까 얘 주기는 2파인데 얘는 파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다? 2배가 되는 거다. 코사인도 동일. 탄젠트는 다르겠죠. 왜요? 얘는 애초에 얘 주기가 얼마니까? 파이니까. 그래서 파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만 이제 존재를 하니까 그것만 좀 쓰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되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 녀석이 뭐면 돼요.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만족시키면 된다니까. 이 bx 더하기 c가. 그래서 얘 넘겨서 b 나누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bx 더하기 c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만족시키는 그때의 x값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외우시면 된다. 요것만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함수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사인과 코사인이 제일 복잡하게 생겼어요. 물론 탄젠트도 계속 뭐 봤을 때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인 코사인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얘네들의 관계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예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243페이지를 가시면 1번,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죠. 제가 먼저 볼 거는 이 2번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2번의 그래프를. 이제 1번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주기를 구하라고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공식화 시켜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란 말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 대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시를 좀 볼게요. 이거 뭐 2번으로 볼게요. 그럼 2번에 1번을 보시면 y는 2에 사인의 x-3분의 파이 플러스 1 요거죠. 그럼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최대값은 뭘 보라고 했죠? 얘랑 얘를 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얘 두 개 더하면 최대값은 맥시멈은 3이 될 거고 최소값 미니멈은 여기다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주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앞에 1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2파이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8박스를 그릴 거예요. 왜냐면 이 8박스가 좀 처음에 그래도 이제 삼각함수를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8박스만한 게 사실 없긴 합니다. 실제로 정사각형 모양의 그림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8개 박스를 깔아줘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가 사인이라 했으니까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촤라라라락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랑 최소를 정해요. 최대 최소는 3이고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1.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3과 마이너스 1의 중간인 1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요 한 칸의 그 간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그럼 주기를 보면 되죠. 여기가 한 주기가 되는데 한 주기가 지금 2파이니까 요거 하나당 2분의 파이씩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2분의 파이, 요것도 2분의 파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사인의 그래프니까 지금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 얘가 평행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발 지점만 보시면 돼요. 그럼 출발 지점을 보는 방법은 여기에 원래 누가 들어가야 돼요? 사인에 0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사인에 파이면 여기가 되는 거고 사인에 2파이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사인에 0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0 되는 그때의 x를 찾아주면 되죠. 얘가 0 되는 그때의 x는 얼마?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6분의 5파이가 여기가 되겠고 6분의 5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더하면 6분의 8파이니까 3분의 4파이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6분의 11파이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분의 3파이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6분의 14파이, 3분의 7파이가 여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X축, Y축을 달아줘야 되잖아. 그럼 X축, Y축은 어떻게 다냐면 X축은 Y값이 제로일 때죠. 3, 1,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딱 정중앙에 누가 있어? 0이 있겠지. 그래서 얘를 연결을 쭉 시켜주시면 얘가 무슨 축이 된다? X축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Y축은 X값이 0인데 여기 X값이 얼마니? 3분의 파이잖아. 아 그러면 아직 0은 왼쪽에 있다는 뜻이니까 박스를 하나 더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박스에서는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 어딘가에 0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그럼 얘랑 얘의 중간은 12분의 파이예요. 그럼 양수값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전히 12분의 파이니까 0은 살짝 왼쪽에 있는 한 여기쯤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해서 요렇게 위로 그냥 위로 올려버리면 요게 이제 Y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X축, Y축, 원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8박스를 그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그래프 그리면 X축, Y축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유추를 하잖아. 근데 이 8박스의 그림 뭐냐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X축과 Y축을 투영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몇 번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을 한번 스탑을 해보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스탑 해보세요. 자, 스탑 해보셨죠? 자, 이제 8박스를 다시 그려봅시다. 이게 연습을 몇 번 하면 이 삼각함수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8박스만한 게 없어요.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이만큼 편한 게 없어. 대신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것도 안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8박스를 그리면서 이 8박스를 그렸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이 박스들이 다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과 여기서 이 박스의 이 그림이 합동이라는 거야.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얘가 된다는 거고 얘를 다시 이렇게 뒤집으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하학적 성질을 만족시킬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같은 Y선상에 만나는 이 X값을 찾으려면 요때 요만큼에서 여기 기준에서 요 간격이 대칭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도 가능한 거고요.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3 코사인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값은 얼마? 2겠죠.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4겠죠. 그러면 얘랑 얘 중간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요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니까 뭐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코사인의 그래프 잘 그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 지점을 찾아야 되는 시작 지점은 2x-4분의 파이가 언제가 될 때? 0이 될 때. 미안해요. 주기부터 할게요. 주기는 얼마다? 주기는 지금 2x라고 했으니까 2분의 2파이가 되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한 칸당 4분의 파이만큼의 간격을 띄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여기를 찾아야 돼요. 0이 되려면 x가 2x-4분의 파이가 0이 되어야 되니까 8분의 파이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8분의 파이면 된다. 그럼 어쨌든 얘가 0보다는 크니까 여기 한 칸을 더 그려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8분의 파이고 4분의 파이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니까 8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8분의 파이에 딱 정확하게 정중앙에 누가 있다? 0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0이 여기 있으니까 Y축 잡아줬고 X축은 0의 위치니까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총 3칸이니까 3등분해서 여기가 X축이 된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8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하면 8분의 3파이, 8분의 3파이에서 4분의 8 더하면 8분의 5파이, 8분의 7파이, 8분의 9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좌표를 모두 다 설정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뭔가 이제 이 8박스의 그림이 아직은 좀 복잡해보고 하고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그래프를 올바르게 그릴 때 이 8박스만한 게 없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인데 6번째는 절대값이에요. 뭐 절대값이 크게 어렵나요?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뭐 해주면 되죠? 뒤집어 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요걸 좀 보시면 y는 사인의 절대값 x랑 y는 사인의 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요 두 개를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인의 절대값 x부터 먼저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진짜 공통수학 2에서 연락을 많이 했던 건데 요 차이인 거죠. 바깥쪽에 있니 아니면 안쪽에 들어가 있니.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요 그래프는 x가 양수인 부분에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대로 그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해서 정확하게 얘를 대칭 구조로 이렇게 띄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뒤집으면 돼. 그게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뭐 절대값은 너무나도 쉽죠. 얘는 요게 반복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록색 이렇게 그려보니까 주기가 바뀌었죠. 원래 주기는 0부터 2파이, 2파이까지인데 이 절대값을 씌웠더니 파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파이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요만큼이 한 주기, 그 다음 한 주기,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초록색은 그렇고.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될까? 노란색의 주기는 이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는 건 계속 동일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좀 꺾이네. 그치?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건 없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되나? 그죠? 그러면 요게 한 주기가 되겠네요. 요렇게 4파이로 증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미안해요. 주기가 없죠. 주기가 없죠. 왜냐하면 이 영역이 없잖아. 뒤로 가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니까 없겠죠. 그래서 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네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도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 4번도 243페이지의 4번도 열심히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대표예제 1번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표예제 1번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주기를 각각 구해라. 그러면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는 거는 그냥 뭐 공식화 시키면 그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1번 같은 것도 열심히 뭐 최대 최소 주기를 각각 구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요건 제가 아까 예제에서 풀어드렸던 그 8박스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더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아까 앞에 있는 예제랑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 예제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탄젠트는 이제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사인, 코사인은 8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 좀 표기를 하는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됐는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x-4분의 파이는 y는 탄젠트 x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죠. 그럼 내가 기존에 있던 그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를 평행이동 시킨 만큼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좀 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y축을 먼저 잡지 마시고 일단 탄젠트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축을 나중에 설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탄젠트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0이 될 때 그때의 x값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탄젠트 0이었잖아요. 원래 여기가 탄젠트 2분의 파이, 여기가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였었으니까 여기가 탄젠트 0의 위치니까 여기다가 얘가 0이 되는 x를 찾으면 되고 그게 이제 4분의 파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주기가 얼마냐 하면 파이예요. 파이. 그렇기 때문에 요 점근선과 요 점근선의 간격 또한 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 반틈이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파이를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여기 있고 4분의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의 한가운데 0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랑 요거에 딱 중간에 0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그냥 y축을 설치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그냥 계속 확장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기는 파이니까 4분의 5파이가 그 다음에 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렇게까지 하면 쉬운데 사실 그래서 2번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주기가 바뀌는 점 빼고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탄젠트가 y축 평행 이동을 시키면 좀 그래프의 개형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몇 번 볼 거냐면 표현 더하기 2-4를 볼 거예요. 표현 더하기 2-4. 거기에 문제 보시면 fx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탄젠트의 2분의 파이 x 플러스 파이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친구의 주기부터 먼저 찾아주면 얘가 주기가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분의 파이겠죠. 그럼 요거 약분시키면 약분 돼서 주기가 2가 됩니다. 오케이? 주기가 2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할게요. 얘가 0이 되는 값이 아까 그 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지점을 체크를 좀 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요 중간에 있는 지점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나요? 그럼 딱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0 되면 탄젠트 0이 0이니까 1만 남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1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도 이렇게 위치를 해 있겠죠.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나중에 긋는 거는 아까 8박스 그릴 때랑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X축, Y축을 마지막에 배치를 시켜주는 형식이 제일 그래프가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주기가 아까 얼마나 했죠? 2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간격이 현재 2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칸 차이 나니까 여기가 0,1인 거예요. 0,1. 여기가 0,1이라는 사실은 결국에 여기가 무슨 축이다? y축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0,1이고 그 다음에 y값이 0이 될 거는 여기가 1이니까 살짝 한 칸 내려서 여기에다가 x축을 투영시켜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다 그려졌죠. 뭐 요게 반복되는 형태일 거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주기는 2다 맞고요. 니은 최대값 최소값은 없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2,1을 지난다 했는데 2를 대입했을 때 1이냐를 보면 되고 2를 대입하면 탄젠트 2파이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탄젠트는 주기 함수죠. 얼마만큼? 파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탄젠트 파이랑도 동일하고 얘는 탄젠트 0이랑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탄젠트 0이 0이니까 답은 1이 되겠죠. 그래서 2,1을 지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예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볼 거냐면 1번, 2번 둘 다 볼게요. 첫 번째는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최대값이 4고 주기가 파이래요. 그리고 f3분의 파이가 2분의 5일 때 상수 ABC에 대해서 ABC의 값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일단 최대값이 4라고 했는데 최소값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최대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절대값 A 더하기 C였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굳이 우리가 절대값 씌울 필요 없이 그냥 A 더하기 C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B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분의 2파이가 파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의 값이 2라는 것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식을 다시 좀 정리해보면 A의 코사인의 2x 마이너스 코사인의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C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에 F의 3분의 파이를 대입한 값이 2분의 5다.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2파이가 되고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3분의 파이 코사인의 3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래서 여기의 값이 얼마가 되죠? 2분의 1 A 플러스 C 그 값이 2분의 5다. 양변에 2를 곱하면 A 더하기 2C가 5가 되니까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서 A랑 C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좀 바로 볼게요. 자, 얘가 y는 a 사인의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의 문자들이 의미하는 바부터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인의 bx에서 a배만큼 이렇게 늘린 거예요. 뭐 늘렸거나 줄였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 다음에 c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최대 최소가 바뀌는 거는 이 a랑 c 때문에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최대값이 3인 것 같고 최소값이 0인 것 같죠. 그래서 a 더하기 c가 3이 되어야 되고, 왜냐면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c라는 값이 2분의 3이라는 걸 찾아냈고 a라는 값도 2분의 3이다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b만 남겠죠. 자, b를 봤는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요 부분이 현재 마이너스 8분의 파이라고 했고, 요 부분이 지금 8분의 3파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점에서부터 한번 이동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의 간격이 뭐가 되는 거죠? 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주기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는 b분의 2파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b라는 값은 4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 찾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A랑 B랑 C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표 예제 4번을 보도록 합시다. 뭐 이것도 그냥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그냥 4-4로 갈게요. 실력 더하기 문제. 자, 그러면 이제 fx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추측하기 힘들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잘 생각하면 돼요.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잘 따지면 되거든요. 얘가 이제 주기가 2분의 파이고 최대값이 5고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한 게 3이래요. 그러면 일단 뭘 볼 거냐면 얘 원래 그래프를 생각해봐요. 얘 원래 그래프는 코사인 bx죠. 그냥 코사인 bx의 주기는 b분의 2파이가 될 겁니다.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코사인 bx는 어쨌든 뭐 이런 그래프가 막 반복이 되고 있을 텐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주기는 당연히 반토막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b분의 파이로 절반만큼 주기가 줄어든 거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거기다 a배를 했어요. 그럼 a배를 한 거는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럼 주기의 영향은 전혀 안 미치고 뭐의 영향만? 최대값의 영향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절대값만 씌워져 있을 때 최대값은 1이었고 최소값은 0이었는데 이번에 a배를 하면서 최대값은 a로 바뀔 거고 최소값은 여전히 뭐 0이 될 겁니다. 아니면 a가 음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늘리거나 뭐 줄이는 그런 형식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c만큼을 더했으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옮긴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최소값은 원래 0이었죠. 근데 c가 되겠고, 최대값은 뭐가 될 거냐면 원래 a였는데 c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a 더하기 c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고 그 그래프가 절대값 씌우고 뭐 a배를 하고 그 다음에 y축 평행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바뀔지를 생각을 하면 충분히 최대 최소가 얼마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다. 주기는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파이면 되고 b의 값은 2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얘가 5네요. 그러면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 식이 저건 것 같아요. f에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한 값이 3이다. 그러면 f에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이제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a의 절대값의 코사인에 b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2라고 했으니까 2x에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파이. 절대값 닫고 플러스 c. 그럼 요게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a 플러스 c. 그게 얼마? 3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a 플러스 2c가 6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c는 1이고 a는 4겠죠. 그래서 a, b, c가 모두 나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삼각함수 그래프는 마무리가 됐고, 그 대표 예제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가 좀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우리 요거 하나만 좀 지킵시다. 그래프를 지금 처음 배우는 상태니까 이 그래프 배우는 거에 조금 초점을 좀 맞추고, 그리고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단순하게 최대값과 최소값, 그 다음 주기만
구하라고 해도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계속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쨌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걸 빨리 익숙해져야 그 다음 파트인 뭐 각의 여러 가지 각에서의 삼각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삼각부등식, 삼각방정식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일단 첫 번째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조금 초점을 뒀으면 좋겠고 뭐 최대한 질문 없이 본인이 풀 수 있는 만큼을 다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하나씩은 꼭 등장하는 주제니까 이런 것들은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